예, 교과서 51페이지 피시고요. 이제 문제풀이 할 건데 우선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첫 번째 용액의 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1번 보시면은 밀도가 이런 상황에 진한 항산 100ml 속에 순수한 항산이 요만큼 들어있을 때 용액의 퍼센트 농도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퍼센트 농도는 전체 용액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이잖아요. 근데 문제 보시면 요거 좀 어려워 하시는데 밀도가 주어졌고 부피가 주어졌어요. 그럼 밀도의 정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고 우리한테 주어진 값, 밀도가 있고 부피가 있으니까 당연히 질량도 구할 수 있죠? 그럼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 1.84g/ml에다가 100ml를 곱해주면 단위 생략되고 184g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용액 184g 중에 순수한 황산이 18.4g 들어있으니까 곱하기 100 해주시면 10%다라고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몰농도의 정의. 몰농도는 용액 리터분의 용질의 몰수가 된다라는 거. 이거 안 외우시면 문제 절대 못 풀어요. 이거 꼭 외우시고요. 몰수 구하는 게 헷갈리면 화학의 기본 가시면 몰수 구하는 거 우리 처음에 강의 들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서 몰수 구하는 거 보세요. 그럼 화학식량이 40인 수산화 나트륨 8g이 있대. NaOH 8g은 몇 몰일까? 원래 40g이 1몰이거든요. 그럼 8g은 몇 몰이어야 돼요? 비례식으로 계산하시면 0.2몰이 된다라는 거. 그럼 계산해 볼게요. 250ml니까 0.25L분의 0.2몰. 이거 계산해 주시면 0.8몰 농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몰랄 농도인데요. 몰랄 농도의 정의. 몰랄 농도의 정의는 용매 킬로그램 분의 용질의 몰수. 많이 헷갈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선 용매가 들어간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화학식량이 180g이 포도당 18g이 있대. 포도당은 180g이 1몰이거든요. 근데 18g밖에 없대. 그럼 몇 몰일까? 0.1몰. 0.1몰. 그리고 용매가 200g이니까 0.2kg. 계산해 주시면 0.5 몰랄 농도가 나온다라는 거. 이거 정의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온도가 변하여도 값이 변하지 않는 농도. 이거 온도가 변하면 바뀌는 거는 부피밖에 없어요. 그럼 부피가 들어있는 것만 빼주시면 되죠? 얘 부피 안 들어있고, 얘 부피 안 들어있고, 얘 부피 들어있으니까 안 되고, 안 들어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쓸게요. 퍼센트 농도는 용액 그램 분의 용질 그램 곱하기 100. ppm은 똑같아요. 용액 그램 분의 용질 그램 곱하기 10의 6승. 몰 농도는 용액 리터분의 용질의 몰수. 몰랄 농도는 용매 킬로그램 분의 용질 몰수.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증기압력 내림. 지금 총괄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총괄성 다시 복습해보면 총괄성은 용질의 방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용질의 양이 많아질수록 당연히 방해가 증가한다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는 증기압력 내림이고요. 증기압력 내림. 지금 일부러 복습하는 거예요. 증기압력 내림은 이제 순수한 용매랑 그 다음에 용액이랑 비교했을 때 용질 때문에 증기압력이 내려간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증기압력 내림은
순수한 용매에 비해 용액의 증기압력이 낮아지는 현상. 그럼 당연히 그 용액의 농도가 진해질수록, 용질이 많아질수록 증기압력 내림이 더 많이 일어난다라고는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럼 지금 문제 보시면, 이번에는 얘도 용액이고 얘도 용액이네. 둘 다 용액이야. 분명히 농도가 다를 거예요. 농도가 다를 테고 수은방울이 처음엔 여기 있었는데 밀려갔대. 수은방울이 왜 밀려갔을까? 지금 증기가 막 부딪히는데 설탕물 A의 증기 압력이 더 셀까? 설탕물 B의 증기 압력이 더 셀까? 그냥 압력은 밀어내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증기 압력은 누가 더 많이 밀었냐면 A가 많이 밀었죠? 그래서 증기 압력은 A가 더 크다라는 거. 그럼 왜 B는 증기 압력이 작아졌을까? 용질의 방해 때문에, 용질의 방해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했죠? 그럼 B는 증기 압력이 더 작아진 이유. 물에 비해서 작아진 이유는 농도가 크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되고요. 증발 속도는 굳이 이렇게 물어보진 않는데 그냥 증발량이랑 보시면 되고요. 이거랑 뭐 증기압력이랑 같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누가 더 증발을 잘하는 거예요? A가 더 증발을 잘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좀 정리 좀 하면 라울의 법칙이 나오죠? 용액의 증기압력은 용매의 몰 분율에다가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을 곱한 값이랑 같고요. 델타 P, 증기압력 내린 값은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에다가 용질의 몰 분율을 곱한 값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 문제는 물에 비해서 얘네들은 설탕물이니까 순수한 용매인 물에 비해서 다 증기압력이 떨어지는데 농도에 따라서 얼마나 더 떨어지느냐의 차이를 봐줬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삼투압. 삼투압하면 나와야 되는 공식. 파이는 CRT. 여기서 C는 몰농도, T는 절대 온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분자량이 이만인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 200g을 물에 녹여서 어쩌고저쩌고 한대. 그럼 결국에 몰농도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분자량이 이게 1몰이거든요. 근데 20g밖에 안 된대. 그럼 얘는 몇 몰일까요? 0.001몰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수용액 100ml를 만들었대. 그러면 0.1L분의 0.001몰이니까 얘는 0.01몰 농도가 되겠죠? 그러면 온도가 227이니까 절대 온도로 바꾸면 27 더하기 273은 3대. 그럼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파이는 0.01몰 농도 곱하기 R 곱하기 300켈빈. 계산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쓰실 수만 있으면 돼요. 이 R 값이 들어가면 계산하기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계산은 하지 않고 이렇게 답만 쓰실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 다음 페이지로 넘길게요. 또 농도 나왔는데요. 용질이 12g씩 녹아있는 수용액 가나다를 나타낸 것이다. 용액의 질량을 비교하시오. 하나씩 천천히 해볼게요. 1번 퍼센트 농도죠. 그러면 용액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12g 곱하기 100 해준 게 12%래. 그러면 10% 죄송해요. 10%래? 그럼 자동적으로 용액은 얼마? 100, 120g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1몰 농도라네요. 그럼 얘는 용 매 킬로그램 분의 용질의 몰수 먼저 계산할게요. 얘 12g이라잖아요. 근데 1몰이 120g이래. 그럼 12g은 몇 몰이 돼야 돼요? 0.1몰이죠. 0.1몰
대입해 준 게 1몰랄 농도. 그러면 용매는 0.1kg, 다시 얘기하면 100g이죠. 조심하셔야 될 게 용액의 양을 물어봤잖아요. 용액은 용매 더하기 용질이니까 용질 12g, 용매 100g. 자동적으로 용액은 112g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이번에는 몰 농도인데 지금 잘 보시면은 아까 구했죠? 0.1몰 분의 용액 리터 계산해 준 게 1몰 농도. 그럼 용액은 0.1리터. 다시 얘기하면 100ml가 되죠? 근데 여기 보시면 밀도가 주어졌잖아요. 밀도. 그럼 나는 지금 질량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질량을 구하려면 밀도 곱하기 부피 1.05 g/ml에다가 100ml 곱해주시면 용액은 얼마? 105g이 된다라는 거. 지금 내가 구한 건 뭐냐면 용액이에요. 용액. 그럼 가나다 용액 질량 다 구했죠? 그럼 지금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계산은 다 할 수 있는데 정의를 못 외우면 못한다라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6번 문제, 그림과 같이 물 50g에 포도당 Xg을 녹였다. 이 수용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퍼센트 농도는 용액분의 용질, 둘 다 질량이에요. 곱하기 100이니까 지금 정리해볼게요. 용액은 물 50에다가 포도당 X를 더해준 게 되는 거죠. 그럼 기억 맞고, 이제 몰랄 농도. 몰랄 농도 같은 경우는 용질의 몰수 구해야 되죠. 용질. 포도당의 분자량은 180인데 내가 Xg 녹였어. 그러면 용질 180g이 1몰이거든요. 그럼 Xg은 몇 몰이 될까? 이거 비례식 할 수 있죠? Xg은 X 나누기 180몰이 된다라는 거. 이거 계산 못 하시면 안 돼요. 이 계산하는 거 연습하시면 지금 몰랄 농도는 문제가 얘는 킬로그램이에요. 누구냐면 용매의 킬로그램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 보시면 50이 그냥 그대로 들어갔죠? 50은 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 옳게 붙이면 180 곱하기 50x에다가 1000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킬로그램을 이제 그램을 킬로그램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여기서 물 50g을 더 넣으면 몰랄 농도는 2분의 1이 된다. 왜? 몰랄 농도는 용매 킬로그램 분의 용질의 몰수인데 지금 물의 양이 50g이 더 들어간대. 그럼 용매 양이 2배가 되니까 몰랄 농도도 2분의 1 돼야 된다라는 거. 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지금 니은이 조금 헷갈려. 7번 문제 볼게요. 7번 문제 보시면 얘는 어느 점이네? 그러면 어느 점 내림에 대한 문제고 어느 점 내림에서 필요한 공식 좀 써볼게요. 델타 T는 KF 곱하기 몰랄 농도. 여기서 KF는 몰랄 내림 상수고 그 몰랄 내림 상수는 용매의 종류가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용매냐면 둘 다 물에 녹아 있으니까 가수용액이든 나수용액이든 KF는 같은 상황이고 KF를 결정하는 거, KF는 같은 상황이고 그래서 델타 T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결정하는 건 이 몰랄 농도라는 거. 몰랄 농도라는 거 봐주세요. 그래프 보시면요. 용질의 질량에 따라서 W 똑같은 질량을 녹였을 때 A 수용액의 어느 점은 마이너스 A, B 수용액의 어느 점은 마이너스 3A. 그럼 왼쪽에 넓은 데다 정리를 해볼게요. 가의 A 수용액 얼마나 내려갔는지 보시면 지금 0에서 A만큼 내려갔죠? 그리고 B수용액, B용액은 얼마나 내려갔냐면 3A만큼 내려갔대.
그럼 얘는 KF 곱하기 몰랄 농도. KF 곱하기 몰랄 농도인데 둘 다 KF 값이 똑같으니까 우리 몰랄 농도의 B 구할 수 있죠? 그럼 여기다 정의할게요. 몰랄 농도는 가 A 대 나 B가 몇 대 몇? 1대 3이 된다라는 거.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이 몰랄 농도는 용매 킬로그램 분의 용질의 몰수인데 지금 얘네들 다 물 100g에 녹였잖아요. 그래서 용매양이 같아. 그러면 결국 몰랄 농도를 결정하는 건 뭐였어요? 용질의 몰수죠? 그래서 몰수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몰수가 A 대 나 B가 1대 3이라는 거.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용질의 질량이 같아. 용질의 질량이 같거든요. 그럼 몰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용질의 질량 W를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되죠? 이거 못하면 이거 화원 복습하고 오세요. 몰수는 Wg을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지금 분자량은 몰수랑 역수 관계니까 여기다 마지막으로 정리. 분자량 가 A 대 나 B는 몇 대 몇? 3대 1 역수로 취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문제 볼게요. 몰랄 농도는 나가 가보다 크다. 맞죠? 정확히 3배 크죠? 그리고 분자량은 오히려 누가 더 커요? 분자량은 A가 3배고 마지막으로 디귿 할 건데요. 디귿은 조금 써야 되니까 여기 지우고 할게요. 필기하실 분들은 이제 멈춰놨다가 필기하세요. 지금 증기압력을 물어봤는데 그럼 증기압력 공식 라우레 법칙 한번 보시면 어떤 용액의 증기압력은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에다가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한 것과 같거든요. 근데 지금 얘네 둘 다 똑같은 물이니까 용매의 증기압력은 같고 이제 용매의 몰 분율만 봐주시면 되는데 가 같은 경우는 이제 용매가 100g이고 용질은 Wg 그 다음에 나도 똑같이 용매가 100g이고 용질이 Wg인데 아까 우리 얘네들 몰수 구했죠. 몰수가 몇 대 몇이었냐면 A가 3배가 많았어. 그럼 그냥 B가 3배가 많았어요. 얘를 X라고 두면 얘를 X몰이라고 두면 얘는 몇 X? 3X몰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굳이 안 구할게요. 그냥. 왜냐면 똑같으니까 둘 다. 그러면 X 용매는 물의 몰수 더하기 X분의 다시 물의 몰수 여기서 X 또 용매의 몰 분율은 물의 몰수 더하기 3X분의 물의 몰수 몰 분율 구하는 거 설마 모르시는 건 아니죠? 몰 분율은 전체 몰수 분의 용매 몰수가 되니까 얘네 둘을 한 번에 비교하면 물의 양은 다 똑같잖아요. 100g으로. 그럼 전체 값 누가 더 크다? 가의 몰 분율이 더 크다는 거. 누구의 가의 용매의 몰 분율이 더 크다는 거. 그럼 자동적으로 이게 커지니까 용액의 증기압력도 커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 그냥 농도 가지고 비교하면 안 돼요? 하는데 지금 증기압력 같은 경우는 농도의 공식을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몰 분율의 공식을 쓰기 때문에 지금 저랑 같이 한 거 연습 한 번만 해보셔요. 그럼 그 밑에 이제 묽은 용액의 총괄성 중에 그림만 보시면 아셔야 될 게 반투막이네요. 그럼 반투막 나오면 우리는 삼투압 문제고 삼투압 공식 파이는 CRT라는 거. 이 삼투압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하면은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순수한 물이랑 용액을 똑같은 높이를 넣었는데 가만히 내비두면 무슨 삼투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물 분자가 순수한 용매가 이동을 하고요.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이동하기 때문에 요런 높이차가 생긴다는 거. 그럼 내가 이 높이차를 눌러서 다시 원상복귀 시킬 때 필요한 힘을 우리가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용액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동이 많이 일어날 거고 삼투압이 커진다라는 거. 그 공식을 얘기하는 게 파이는 CRT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용액과 용액을 붙여놨잖아요.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저 물의 양이 여기가 높아졌네? 그럼 이렇게 이동했다는 뜻이죠? 그럼 얘가 저농도, 고농도. 그럼 고농도는 B가 된다라는 거. 그럼 여기서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될까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왜 얘도 용액이고 얘도 용액인데 왜 이동하냐면 얘가 고농도고 얘가 저농도기 때문에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삼투압은 그냥 이렇게 물어볼게요. 삼투압은 A와 B 중에 누가 더 클까? B가 더 커요. B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럼 얘는 CRT야. 근데 온도를 높이면은 삼투압 차이가 어떻게 될까?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커지고 높이차가 더 많아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높이차가 어떻게 해야 될까? 높이차는 증가한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로 넘길게요. 잠깐 지우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천천히 보세요. 일정한 온도에서 용매 A와 용매 B래. 우리는 지금까지 물만 다뤘는데 갑자기 용매 A와 용매 B 이렇게 다루네요. 그리고 똑같은 용질 C를 녹였는데 그 각각 증기압력을 용질의 몰 분율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지금 Y축은 증기압력이고 X축은 몰 분율인데 여기 필요한 공식 좀 몇 개 써볼게요. 라우레 법칙은 순수한 용액의 증기압력은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에다가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한 거고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는 차이값은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에다가 용질의 몰 분율을 곱해주는 거다. 요거 공식은 항상 떠올리셔야 되고요. 근데 그래프에서 지금 중요한 게 있는데 서로 다른 용매를 사용했잖아요. 근데 용질의 몰 분율이 0이 되는 순간 이때는 이제 순수한 용매만 있는 거죠. 순수한 용매만 있을 때 증기압력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러면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은 A와 B를 보시면 그 값이 비교가 되죠. 누가 더 커요? A가 더 크다. 그럼 증발이 잘 된다는 거니까 분자 간의 인력. 그럼 증발이 잘 된다는 거는 지들끼리 약하게 잡아당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자 간의 인력은 B가 더 크다. 우리가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분자 간의 힘은 B가 더 크고요. 니은 보시면 용질의 몰 분율 X에서 얼마나 내려갔는지는 빼주시면 되죠. 용질의 몰 분율이 X일 때 그때 용액의 증기압력은 PB니까 순수한 PB에서 PB 다시 빼주시면 된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내려갔는지를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천천히 읽어보세요. 용질의 몰 분율이 각각 0.5일 때 그럼 이제 우리는 습관적으로 몰 분율이 0.5일 때 그러면 나의 증기압력은 이만큼, 그때 가의 증기압력은 요만큼. 그러면 용질의 몰 분율이 각각 0.5일 때 증기압력, 용액의 증기압력을 비교해보면 가와 나중에 가가 더 컸죠? 이렇게 순간적으로 비교를 하는데 그 뒤를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기준 끓는 점에서 용액의 증기압력은 이라고 나오죠? 항상 끓는 점은 외부 압력이랑 증기압력이 같아질 때 끓는 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끓는 점에서는 증기압력이 가와 나는 서로 어때야 돼요? 둘 다 외부 압력이랑 같아지는 순간이니까. 또 기준 끓는 점은 외부압이 1기압일 때니까
얘네들 다 일기압으로 같아진다 라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문제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이네. 그럼 공식 델타 T는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 KB 곱하기 몰랄 농도. 다시 델타 T는 KF 곱하기 몰랄 농도. 그럼 여기서 물 100g이니까 용매는 같네요. 근데 이제 용질이 A와 B로 서로 다르대. 그리고 문제 끝까지 보시면 몰랄 오름 상수, 그 다음에 몰랄 내림 상수 다 주어졌죠? 그럼 순수한 물은 끓는 점이 얼마예요? 100도씨고 그 다음에 어는 점이 0도씨니까 얼마나 내려갔는지 여기 다 나와 있죠? 그럼 얘는 0.93만큼 내려갔네? 그러면 이 0.93은 KF 어는 점이니까 1.86 곱하기 몰랄 농도. 자동적으로 몰랄 농도는 0.5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얘는 0.51만큼 올라갔네? 그럼 얘는 몰랄 오름 상수 0.51 곱하기 몰랄 농도니까 몰랄 농도는 1이다. 이렇게 구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끓는 점 오름 똑같이 구해주시면 되죠, 얘? 끓는 점 오름은 0.51 곱하기 0.5 해주시면 0.26 나오고요. 대충 계산하시면. 그 다음에 얘는 1.86 곱하기 1 결국 1.86이 된다라는 거. 기억 0.51에 2분의 1 하면 2, 5,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은 1.86. 그 다음에 분자량을 구하시오래. 지금 가는 몰랄 농도가 0.5고요. 나는 몰랄 농도가 1이거든요. 얘네들 다 물 100g에 녹였대요. 그럼 얘는 0.1kg 분의 몰수. 얘도 0.1kg 분의 몰수. 그럼 자동적으로 얘는 몇 몰이 나와요? 0.05몰이 되고 얘는 0.1몰이 된다라는 거. 그 문제에서 천천히 보시면 A는 9g 녹였대. 그리고 B는 6g 녹였대. 그럼 1몰일 때 질량 구할 수 있죠? 얘는 1몰일 때 질량이 180g이 되고 얘는 1몰일 때 질량이 60g이 된다라는 거. 천천히 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위에 문제로 가면 다시 지우고 할게요. 표는 일기압에서 용매 A에 용매가 같은 상황이네. 용매 A에 또 용질도 같은데 녹인 질량이 서로 다르네요. 용매의 양이랑 용질의 양이. 근데 지금 끓는 점이 주어졌어. 그러면 같은 용매니까 끓는 점이 같을 거 아니에요? 끓는 점이 같은 상황에서 델타 T는 KB 곱하기 몰랄 농도고 지금 1.22가 KB네요. 몰랄 오름 상수. 그럼 분자량이 128. 한번 계산해 볼까요? 나는 몰랄 농도 나 먼저 계산할게요. 그럼 25.6g은 X 25.6g을 6g의 몰수는 비교하실 수 있죠? 0.2몰이에요. 그럼 몰랄 농도는 0.2몰 나누기 그 다음에 용매의 질량이 0.2kg이니까 결국 1몰랄 농도가 된다라는 거. 그럼 나의 델타 T는 상수 1.22 곱하기 1이 되니까 1.22만큼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1.22만큼 올라간 게 요거잖아요. 끓는 점 오름이니까. 그럼 원래 끓는 점 구할 수 있죠? 원래 끓는 점은 1.22만큼 올라간 게 이거니까 77.42가 된다라는 거. 그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원래 끓는 점이 77.42인데 얘는 79.86이래. 그럼 얼마가 올라간 거예요? 2.44가 올라간 거죠? 그럼 여기도 이제 정리. 가는
델타 t가 2.44야. 그럼 얘는 상수 1.22에다가 2를 곱해준 거니까 몰랄 농도는 2가 나온다라는 거. 그럼 천천히. 그럼 몰랄 농도 2는 지금 용매의 질량이 100g이죠? 그럼 0.1kg 분의 몰수가 되는 거고 몰수가 얼마여야 돼요? 0.2몰이 된다라는 거. 그럼 결국에는 나도 0.2몰이고 가도 0.2몰이네? 그럼 X의 질량은 같아야겠다. 그래서 얘는 25.6g이 나옵니다. 그래서 A의 원래 끓는 점은 얼마? 77.42 맞고요. 기억. A는 25.6도 맞고 퍼센트 농도는 가가 나의 2배인데 잘 보세요. 퍼센트 농도는 용액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이잖아요. 이거 아니야. 가는 100g 더하기 25.6분의 25.6 곱하기 100이고 나는 200 더하기 25.6분의 25.6 곱하기 100이고 전혀 아니죠? 이거 정의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니까 정의만 알면은 이거 계산 안 하고 그냥 바로 아니다라는 거 찾을 수 있으세요? 네, 이거는 마지막 문제인데요. 설명할 게 좀 있어서 노트로 옮겼어요. 이거 조금 따라오는 게 힘들 수도 있는데 결국 수학적인 풀이거든요. 그래서 결론만 외우면 되니까 만약에 너무 이해가 안 가면 한번 결론만 외워보세요. 지금 이 문제 쭉 읽어보시면 수은관으로 연결을 했고요. 지금 왼쪽에는 5% 요소 수용액 50g, 오른쪽에는 농도를 모르는 포도당 수용액 25g이 있는데 얘를 수은관으로 연결했대. 무슨 뜻이냐면요. 왼쪽에 있는 용액의 증기압력, 얘가 만드는 증기가 관을 통해서 수은을 때릴 거고요. 오른쪽에서 만드는 증기가 관을 통해서 수은을 때릴 거야. 근데 수은 같은 경우는 유동성 있는 액체이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때리는 힘이 다르면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금 수은 높이가 같다라는 거는 왼쪽에서 때리는 힘이랑 오른쪽에서 때리는 힘이 같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얘를 가용액, 얘를 나용액이라고 하면 결론은 가수용액의 증기압력이랑 그리고 나수용액의 증기압력이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줬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 수음관으로 연결한 플라스크가 나오면 아, 증기압력 내림 문제구나라고 떠올려 주시면 돼요. 그럼 증기압력 내림에서 필요한 법칙 두 가지를 보시면 라울의 법칙, 어떤 용액의 증기압력은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에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한 것과 같고요. 도대체 얼마가 내려갔는지 그 차이값도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에다가 이번엔 용질의 몰 분율을 곱한 것과 같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천천히 하나씩 보세요. 용액이 50g이고 25g이래. 용액의 양이 다르죠. 그럼 물의 양도 다를 거고 용질의 양도 다를 거거든요. 그거 머릿속에 갖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 공식을 이용해서 제가 요 밑에다 써볼게요. 가용액의 증기압력은 결국엔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에다가 가 안에 들어있는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한 값과 같고요. 나수용액의 증기압력은 또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에다가 이번에는 나용액 안에 들어있는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한 값과 같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똑같은 수용액이니까 얘네 둘을 지워주면 결론적으로는 가 용액 안에 들어있는 용매의 몰 분율과 나 용액 안에 들어있는 용매의 몰 분율이 같다라는 결론이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이해가 가죠? 그럼 조금만 더 분석해 볼게요. 지금 가 안에는 용매가 있고 용질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나 안에도 용매가 들어있고 용질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가에 들어있는 용매의 몰수를 A,
나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를 B, 그 다음에 얘는 C, D라고 하면은 이 몰 분율이라는 건요. 몰 분율 X는 전체 몰수분의 내몰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A, B, C, D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용매 몰 분율 구해볼게요. 전체 몰수 A 더하기 B분의 용매 몰 분율이니까 A. 그리고 이제 나 전체 몰수 C 더하기 D분의 C. 이 값이 서로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여기까지 그냥 천천히 무슨 말인지 중간에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얘네들이 헷갈리니까 A, B, C, D로 해놨어요. 그럼 이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요. 이게 사실 결론입니다. 몰랄 농도는요, 결국에는 용매 킬로그램 분의 용질의 몰수인데요. 지금 용매 킬로그램,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얘네 둘이 몰랄 농도가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용매 킬로그램은 결국엔 뭐예요? 용매가 물이니까, 용매가 물이니까 용매 몰수 곱하기 18을 해준 거고요. 왜냐면 물의 분자량이 18이니까. 여기서 뭐 그람으로 떨어지긴 하지만 그거는 지금 거기까지 신경 쓰지 않을게요. 그러면 가의 몰랄 농도는 A 곱하기 18분의 B가 되고요. 나의 몰랄 농도는 C 곱하기 18분의 D가 되거든요. 그럼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얘네들이 같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같다라는 거. 같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어차피 18, 18 약분되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 내려오면 A 곱하기 C 더하기 D는 C 곱하기 A 더하기 B고요. AC 더하기 AD. 천천히 해보세요. 그러면 얘네 둘이 같죠? 정리. 이거 수학이니까 저보다 잘하시겠죠? 정리하면은 결국엔 C분의 D는 A분의 B. 요 위에 있는 값이랑 같다라는 거.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길게 내려왔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증기압력이 같다. 두 용액의 용매의 몰 분율이 같다. 결국 두 용액의 몰랄 농도가 같다. 같다는 말이 빠졌네요. 같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거 얘기하고 싶어갖고 지금 수학적으로 막 증명을 한 거거든요. 요거까지 결론 내시면 된다라는 거. 한번 요 부분 천천히 이렇게 줄여놓을 테니까 천천히 한번 필기해 보시고요. 그럼 전 이거 이제 지우고 문제 풀어볼게요. 결국에 기억, 두 용액의 증기압력은 같다. 그럼 이제 포도당 수용액에서 X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가지고 구해야죠. 가는 용액이 50g 있대요. 근데 5%라니까 우리 요소의 양을 구해볼게요. 50g 분의 X 곱하기 100을 해준 게 5%야. 그러면 X는 얼마? 2.5g이 된다라는 거. 요소 2.5g 그리고 물 얼마? 물 47.5g이 된다라는 거. 이 계산기 쓰셔도 돼요. 저도 계산기 쓸 거예요. 계산 헷갈려서. 그러면 요소의 분자량 2.5g 나누기 60 해주면 요소가
0.0416 어쩌고저쩌고 몰수가 나오거든요. 이거 시험에서는 절대 이렇게 계산 안 시켜요. 시험에서는 무조건 단순히 떨어지는 계산만 시켜요. 그러면 4.5g 몰랄 농도는 0.0475kg 분의 0.0416몰. 이거 절대로 계산 안 시킵니다. 해주면 약 0.88 몰랄 농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0.8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 내려면은 계산기 못 쓰잖아요. 우리 막 어렵게 계산하지 않고 딱 떨어지는 거, 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낸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면 돼요. 이 니은 때문에. 니은 때문에. 포도당으로는 계산을 못 해요. 왜냐면 뭐 몇 몰랄 농도인지도 안 알려줬잖아. 그니까 얘는 어떻게 계산한다? 어차피 가 몰랄 농도나 나 몰랄 농도나 같으니까 가 가지고 계산한다. 그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멀리 왔어요. 그 다음에 두 수용에 각각 물을 25g을 더 넣었는데 이거는 그냥 분수잖아요. 가에 물이 많을까? 나에 물이 많을까? 당연히 가에 물이 많겠지. 그럼 다시 나처럼 물이 적은 상황에서 물을 똑같이 25를 줘. 그럼 변화가 어디가 더 커야 돼요? 나에서 변화가 더 크겠죠? 그래서 나 포도당 수용액이 더 크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나 포도당 수용액이 더 크다. 이거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결국 디귿은 수학인데 이거 이해 못하시면 분수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물의 양이 이제 나가 더 적잖아요. 적은 상황에서 물을 25를 똑같이 넣어주면 당연히 물의 비율이 나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계약하고서 2단원 나갈 건데 혹시라도 문제를 안 풀어보고 오시면은 이제 처음에 질문 받고 이럴 때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여기 1단원까지는 문제 꼭 교과서 풀어보고 오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어요.